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저의 전공인 적천수 천미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4권이에요. 4권에서 지금, 사실은 20장이라고 한 것은, 저기죠. 육친론에서 20장입니다. 그리고, 1권, 2권은, 형이상학적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권, 4권은 육친론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권, 2권은 제목이 뭐라고 붙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통신론. 그렇죠. 깜빡해서 통신론. 그리고 이제 3권, 4권이 육친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죠. 통신론, 통신, 뭐와 통한다? 귀신과 통한다. 통신론. 1권, 2권은 통신론. 3권, 4권은 육친론. 이거 6개지. 고기 육자 아니에요? 1권, 2권은 통신론, 3권, 4권은 육친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4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친론에서 20장입니다. 군상이에요, 군상. 그래서 요 앞전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순국, 반국, 전국, 합국 4개를 했어요. 16, 17, 18, 19 했고요. 20장 돼서 지금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제목으로 해서 군상을 하게 됐습니다. 군상을 하는데 이거 사례명제는 간단해요. 2개예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했던 여자분 사주 하나하고 남자분 사주 하나. 그 대신 남자분 사주도 만화님이 부인께서 참 우리 남편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주식을 해갖고 지금 골치가 아픈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분 한 분하고, 나이는 52살이신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어요. 여자분인데요. 기회는 되는데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그럼 52살이 다 되도록 지금 결혼을 못 하신 거죠. 근데 그 대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세요. 그거 하나 믿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을 제가 실제 사례 명조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 대운 때문에 그래요. 용신 대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원문부터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원문. 임군에게는 불가항야라. 임군한테는 대들면 안 돼요. 귀호라고 해서 이거 호자가 전미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치사로 변하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전치사거든요. 요게 전치사거든요. 본래는 이렇게 전미사가 되죠. 어쩔까? 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끌고 요 앞에다 놓으면 요것이 목적어가 되면서 무엇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귀하게 여길까 하면 손상, 위의 것을 덜어내요. 그래서 이카, 아래 것에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귀하게 되려면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무엇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직언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임시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임시와 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군, 임금에게 불가항자, 절대 대들지 말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해서 이것도 영어식이에요. 명령어가 맨 앞으로 먼저 나와요. 하지 말아라. 무엇을 범상질이야라. 윗사람에게 대들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손상자, 윗사람을 건드려서 손해가 가게 되면 뭔 얘기냐? 설상이야. 위를 설계하는 거예요. 비극제하라.
극하고 제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상설즉 하수이기라. 위에서 설한즉 아래서 이익을 받아들인다. 만약 갑을일주가 위 군이 되고요, 만국에 개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목세가 강화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국내 사주 내에서 단지 유일하게 하나 두 개의 토기가 있다 치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목국토해서 재성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이 왕성해서 신하는 극세, 아주 지극히 쇠한 것이죠. 그 세는 어떻게 할 것인고라는 거예요. 하여제라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순군지성, 순군지성, 임군의 그 성질을 순하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의행지라. 그래서 화로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 이걸 지금 부드럽게 알기 위해선 목생화 화생토로 가려는 거예요. 화행 즉 목설, 목에서 기운이 설할 거 아니에요. 토독생부, 토가 얻으면 생을 받는 것이에요. 생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에서 위 되는 것이다. 손상이 익하, 위를 덜어내서 아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즉 위로부터 불한군, 절대 위에다가 대들지를 않는다. 임금에게 한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래는 득 안신, 아래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하가 편안함을 얻는 것이니, 만약에 이 금으로서 그걸 보호한즉, 예, 토를 보호하려고 그러죠. 목국토 하는데 금으로서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즉 임군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또한 목이 성하니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다? 금으로부터 스스로 이빨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은 거듭해서 불능항, 절대 임군에게 절대 대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 그 반대로 촉기노, 그 노함을 건드리면 신하로서도 더욱더 설기가 된다. 예, 오히려 더 설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목이 왕에서, 자, 토가 있는데, 목국토가 돼요. 근데 이 사이에서 금을 쓰겠다라고 하면, 금으로 목을 대적하는 것도 좋지만, 토생금해서 이 신하가 오히려 기운을 빼는 거예요. 예, 금을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극하는 것보다는 설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걸 지금 원문에서 얘기한 걸 원문의 뜻에 아주 맞게 철조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계가 되니 부단무익, 비록 비단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해야 뭐보다 해롭만 있을 것이니 어찌 능히 위가 편안하면서 어떻게 아래가 안전하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예, 충분하게 위가 편안하면 아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 서리법으로 다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이거 뭐 제가 좀 똑똑 잘난 척하고 쓰긴 썼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본장도 역시 징의에서는 제목이 없대요. 예, 없어요. 그래서 반국편 210페이지에 천미와 내용은 똑같으나 철조님 뒷부분에 유배원과 다른 뜻을 가지고 약이 금이지 하면 즉 항군이라고 했으니, 또한 목이 능히 성하면은 금이 스스로가 이빨이 빠지게 할 것이니 인구는 거듭해서 불능항, 대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금오행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유백원님이 주장하는 화지생, 토실지, 금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화가 생해서 토가 실해지면 금으로서 쓸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아래도 안전하고 위에도 편안하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철조 선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백원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생토해서 토가 실해지면 금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신이 화가 되는데 금이 또 희신이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극금을 해서 덤벼들면 끝나는 거죠. 일단
쓰겠다, 사주에서 화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까요? 예, 화가 사주에 있는 거예요. 토는 허하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화가 없다. 대운에서 그럼 화대운이 들어와서 좋았다 라고 하면 금대운에서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왜? 이미 화운은 지났고 그러면 토는 허해졌을 거죠. 이 실이 되질 않잖아요. 그럼 유병원 선생이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금과 화와 금은 동시에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대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대운이 지나갔다 라고 하면 금대운이 들어오면 금대운이 들어올 때는 토는 허해지는 거예요. 화대운 때 토가 실해질 뿐이지 화대운이 지나면 뭐예요? 예, 끝난 거예요. 토는 허해져요. 허한 토에다 금을 쓰겠다 대운에서 그건 못 쓰는 거죠. 오히려 토의 기운을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운 역시 용신도 한번 하다 화로서 설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금은 못 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운은 목이 왕하면 화를 쓰겠다 라고 하면 화가 용신이고 토가 희신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 역평자도 철저님이 주장에 동조한다. 그 이유는 화지생하는 가운데 만약 금으로서 그 위지 그걸 보호한다라고 하면 반척기노 오히려 반대로 왕한 기운을 건드리니까 신은 더욱 어떻게 돼요? 설기가 될 것이고 부단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라는 걸 지금 철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철저 선생은 반드시 유백원의 주도 분명하게 보신 거예요. 네, 유백원의 주도 보고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로꺾격이 실제적으로 이제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을 해요. 예, 어차피 간목일주에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녹꺾격이죠.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해수에 도움이 있죠. 간목이 있죠. 그래서 이게 목체 금토용조에서 불용을 한다 그러면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 목, 화를 쓰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화운이 오니까 이건 목운도 괜찮죠. 이 토도 관계없어요. 예. 진토 같은 건 관계없습니다. 목화로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미토 대운까지 쓰겠네요. 예. 그럼 임신대운 되면 안 좋죠. 뭐. 예. 이게 천국지충이 일어나잖아요. 예. 임신대운이 병화 끄고 신금이 들어와서 인목을 때리죠. 뭐 뻔하죠. 뭐 이거 사주 딱 보면 이건 육대운에 월 간지를 치고 들어와서 불행하게 된 사주다라고 하겠죠. 자, 그 전에 문제가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경신 대운에요. 그런 거네요. 임신 때문에 그러네요. 자, 읽어봅시다. 갑생우 인월. 인월에 태어났어요. 녹꺾격이고요. 우도 해지생. 맞아요. 수생목하고 있죠. 비겁지죠. 비겁에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연과 일의 양지가 술토가 되고요. 그러네요. 허약하다. 허약하죠? 그러니까, 위 말에서 군은 성한데 신은 쇠하다. 그래서 가장 반기는 것은 월간에 투출한 병화다. 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지성, 군의 성질을 순이 따라야 되는데, 술토가 득생공, 생함을 함께 얻은 정이 있다. 즉, 위는 편안하고 아래는 온전하다. 기사운에 좋죠. 뭐 화토병왕에서 과가면등하고 경호신미에 이건 안 좋지만 화득지 하는 바람에 금묵은 해서 우유 병화회강 반대로 뒤돌아서 빛을 비치니 결국은 경금과 신금이 들어오면 이 병화가 막아준다라는 뜻이에요. 경신 불능한군 능히 임금한테 대들지를 못했다.
오미, 조기, 익신, 오미 대운되면 충분히 신하의 이익이 있다. 사지 번월까지 되고요. 임신충, 이거 보세요. 임신충인하고요. 극병하니 역군지성, 군의 성질을 거역하는 바람에 불록, 결국은 뭐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환갑 때 돌아간 거죠. 그래요. 이 육대운이 되면 어차피 한 번은 월 천간지를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옛날서부터 환갑잔치를 했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셨구나 우리 부모님 하고서 축하드린다는 거죠. 자식으로서. 인월의 간목일주, 이거 제 말씀이에요. 시간의 의례시인지라. 신강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같은 명조는 아주 쉽게 용신을 찾아낼 수 있다. 무게중심 이론으로도 목체 금토용조로 목오행이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극지하는 금토용조를 찾으니 금오행은 부지하고 불용하고 다시 지지로 무토가 아니죠. 술토죠. 술토예요. 양술토와 월간에 병화가 월지인중 병화에 통곤하여 목체 토화용조에서 화가 용신이 되고 목이 시신이 되며 토는 플러스 한신이 되는 구조다. 대운에서 토운이 오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진짜 사주가 좋은지요. 보니까요. 391번이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만들어 놨네요. 제가. 이렇게 보세요. 대운이 참 좋죠. 이때 임신 대운에 안 좋다라는 것이죠. 진토 대운도 관계없습니다. 이 경신 대운 하얀 거 보세요. 목체니까 금을 쓸까 말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주에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대운에서 그럼 힘을 못 받죠. 자, 오늘 마지막 거네요. 392번에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건 안 좋은 사주예요. 똑같은 목일주가 언제 태어났는 거 아니? 수월에 태어났어요. 아까는 인월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요거는 편제격이죠. 편제격입니다. 술토 속에 뭐가 들었나요? 신정무가 들었나요? 없죠. 투출한 게요. 그러니까 토를 쓸 수밖에 없죠. 원기. 그래서 편제격입니다. 외로운 편제격이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군겁쟁자가 일어나죠. 외로운 편제입니다. 참 안 좋은 사주네요. 갑인이론 생업기추해서 토가 왕에서 용사 이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용신은 사실은 토예요. 왜냐하면 목체 금토 용조에서 금이 불용하니까요. 이게 토는 왕한 절기니까요. 그러다 더군다나 신정은 투출도 없으니까 완벽하게 토가 용신이에요. 이따 프로그램에서 배드릴게요. 근데 불비 비교할 수가 없다. 춘시허토 이건 토가 엄청 강하다는 뜻이에요. 가을 토는. 근데 봄의 토는 허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일술 이 하나의 술토 하나로 족이 저항을 한다. 피지 양술 저 앞에 거 두 개의 술토보다도 대적할 만하다는 거예요. 술토 옆에 있으니까 이건 월간을 타고 월지를 타고 났으니까 저 앞에 명조에 술토 두 개를 대적할 만하다. 생해시 해시예요. 그래서 천간개목 전부 목이네요. 분성신세에서 소렴자 끓이는 것은 극중에 무화의 행지 이거 지금 화가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중에서도 화가 없으면서 대운도 화운으로 흐르질 않는다. 군비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다. 이 익신 신하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상은 불안하고 하는 난전 안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초운 북방수왕에서 조군지세 인군을 돕는 세력 형태라 형상파모하고요. 조불보
예, 뭐죠? 조상의 업을 지킬 수가 없었다. 정축운에 화토 재래하는 바람에 초성 조금 이룰 수가 있었다. 가업을. 무인 기묘 토 무군해서 목이 이망하니 회록 3차. 이게 회록이라는 것은 불을 말해요. 화재. 그래서 3번이나 일어나서 기도 이상. 일어섰다 넘어졌다 하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형처극자하고 지 묘운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때요. 그래도 50대운까지 가네요. 경술대운, 경진대운 되면 이건 이제 난리가 나는데 여기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묘운에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묘운은 임군의 기운을 더 정하게 함으로써 용신인 재성이 날아가 버린 거죠. 날아갔어요. 자, 봅시다. 제가 군비쟁자가 일어난 명조다. 대운 역시 북방 수운으로 흐르니 겁재들이 미쳐 날뛰는 형국이다. 모고에 가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다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한 거죠. 392번입니다. 이 묘운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럭저럭은 지금 무토대운에 와 있네요. 묘운에 이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만 불행한 사주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고요. 우선 불행은 안 해요. 이 아주머니는 불행은 안 하고 결혼을 못했을 뿐이에요. 금전적인 여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2세예요. 52세라도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그런지 보통 진짜 제가 욕심껏 내 얘기를 하면 미인이에요.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요 탐나는 아주머니의 미모였어요. 자, 그래서 경술이에요. 이게 참 태어난 해가 괴강을 갖고 있고요. 의류. 그럼 이건 금이 이렇게 완전히 똘똘 뭉친 거예요. 을경합, 유술 해서 금체예요. 이거는. 금체. 그런데다 을미예요. 그럼 이건 대운이 살려준 거예요. 기묘예요. 참 묘하죠. 이게 금이 강하고요. 여기는 묘미 해서 이렇게 이 금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대운 좀 보세요. 대운 좀 보세요. 충분히 이 금을 그러니까 관성이죠. 이 사주가 그럼 금체란 말이에요. 금체라는 것은 이 사주는 여튼 금이 일주한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결국은. 그러니까 금체니까 이걸 뭐를 써야 된다? 화목을 써야죠. 뭐 화목용조죠. 이렇게 쓸까요? 용조예요. 화목용조예요. 그러니까 화목으로 대운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지지로는 어떻게 천간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여기 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정축대운 되면 안 좋죠. 축대운 되면요. 축유, 금국을 이루고 해서 금세가 강해서 저 나이가 지금 74세니까 정하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70, 그래도 충분히 거의 80까지 사시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노년은 걱정이 없다. 근데 지금 진유합금을 하고 들어와서 조금 지금 직장에서 말이 많고 구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구설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진유합금을 하고 들어와서 내년 되면 괜찮을 것이다. 이민년서부터 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신축 올해 안 좋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괜찮아지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대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직장이라도 있다니까요. 무슨 격이에요? 편관격에서, 그렇죠.
여하튼 을경합금을 해서 이거는 정관을 하나 잡아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관살 혼잡이에요, 이 사주는. 그런데 정관을 잡아주면 합관유살이라고 하는데, 그건 격국론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억부론이나 오행체형론으로는 이건 그냥 이 한 덩어리가 금이에요, 금. 그런데 이 금이 묘미합해서 이 을목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 금을 감당해서 남편은 없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 잘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 오대운이 아마 제일 좋았을 거예요. 남자운도 이때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참 남자가 들어오면 꼭 뭐예요? 한쪽에서 체감되는 거예요. 좋은 남자가 오면 다른 데서 그 남자를 체가더라라는 거예요. 선을 본다든지 소개팅을 해서 하면 갔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되고요. 금체니까 이 사주 여기도 괜찮아요. 금이 체니까. 인성운도 좋다. 화살을 하잖아요.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요 운이 또 안 좋아요. 사유 금국을 이루고 해서. 그러나 사화는 들어오면 그렇게 꼭 나쁘지는 않지만 여하튼 화는 화래도 좀 안 좋죠. 그래도 이 운이 이모 대운이 최고 좋았어요. 이 사주가 23세에서 33까지가 제일 좋은 사주가 때가 됐죠. 그때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경쟁자가 생기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그때 결혼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 52까지 사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걸로 하나 할게요.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고민하는 분이 계신데, 부인께서 와서 참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남편은. 왜 요즘 남들은 주식을 다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데 왜 우리 남편은 주식을 해서 돈을 까먹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골아파하는 사주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또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저도 좀 오늘 날도 덥고 해서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이거 참 뭐죠? 안 좋을 듯한 사주인데 운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 운이 화목으로 흐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양년생이라 6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 요것만 끝나고 나면 미오사 이때가 최고 좋은 철이죠. 그러니까 운이 살린 사주예요. 자기 실력이 좋았다고 할 거예요, 아마 이때는. 근데 나한테 와서 딱 당신 이때가 제일 좋은 건 운이 좋아서 그랬다라니까 전 제 실력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자기 실력은 좋기는 좋았겠죠. 그땐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왜 그러면 운이 이렇게 지금 직장 내에서 구설수가 있냐. 올해까지 그런 거죠. 내년 되면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이 54 때문에 또 힘들죠. 기토대운 되면요. 묘대운 되면 아주 활동성이 좋죠. 그러나 좋아요. 관계없어요. 저 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괜찮아요. 사주 참 대운이 살려준 사주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